영화에서 2007년 설날 고향에 돌아가는 기차에서 처음 만난 두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10년 후 설날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포스터는 긴 러닝타임의 영화를 오직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압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기 전, 영화를 보고 난 후 꼭 포스터를 보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연출은 컬러와 흑백의 대비입니다. 갯불, 쥐불도 없었지만 찬란했던 젊은 두 남녀의 이야기는 컬러로 그려집니다. 그 시절이 바로 두 남녀에게 제일 순수했고 아름다웠고 찬란했고 또 가장 자신다웠던 시기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둘이 헤어지고 나서의 시간대는 영화가 흑백으로 그려집니다. 여기 포스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베이비 페이스의 단발이 어울리는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 여주인공 샤오샤오와 약간 찌질남이지만 샤오샤오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남자 주인공 찌엔칭. 연애 때만큼은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헤어지고 나서는 서로의 갈 길을 가고 마는 구도의 포스터는 이 영화의 모든 스토리를 이 사진 한 장에 다 담아냅니다. 사랑이란 上九天揽月，下五洋捉鳖。 우리나라 말로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무슨 일이든 다 해준다는 허황된 약속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족은 가족, 설날, 춘절의 의미. 한국과 중국에 있는 대명절 설날, 중국말로는 춘절, 춘지혜라고도 하는데요. 로튼토마토 관객 점수는 60%인 건 아마 설날이라는 문화가 없는 서양 국가에서 공감이 잘 안 돼서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설날 문화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감독이 의도한 설날이 주는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더 가치 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남녀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도 가슴 절절하게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엔칭의 아버지는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지엔칭이 불법 AV 비디오를 팔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 샤오샤오가 대신 지엔칭 여자친구 역할을 하면서 살뜰히 아버님과 친척분들을 챙겨주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찐사랑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상대가 바닥을 쳤을 때도 끝까지 함께하는 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의리 있게 뒤처리해주는 샤오샤오. 그리고 감옥에 나오자마자 먼저 고백해버리는 걸크러쉬까지. 그렇습니다. 이 둘의 사랑은 처음부터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나눠 사는 족방정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행복했던 그 시절. 처음에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다 행복한 결말이 오는 줄 착각을 하죠. 별의 별일을 다 하지만 이 둘이 성공할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친구들에게 줄 북경오리 기념품도 사고 좋은 식당에서도 거하게 한턱 내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무시와 홀대뿐이었죠. 나쁜 놈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개무시 받은 지엔칭. 지긋지긋한 가난과 너무나 높은 현실의 벽에 자기 성깔이 나와버리죠. 샤오샤오에게 AV 배우 닮았다고 한 손님을 두들겨 팼다거나 원래 욱하는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먹다가 사고치고 부모님한테도 똑바로 제대로 못하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사라진 샤오샤오는 지엔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샤오샤오는 가난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죠. 영원할 것 같던 사랑. 세상에 이렇게 현실적인 대사가 없어요. 훗날에 우리는 모두 갖게 되었지만 우리를 잃어버렸어. 마치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난 기분과 비슷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죽고 못 살던 그 사랑, 눈만 마주쳐도 참 행복한 그 사랑,
삶의 이유였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그 시절. 하지만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이미 사랑만 바라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샤오샤오가 떠났을 때 지엔칭이 지하철에서 붙잡지 않았던 이유는 이 거지 같은 현실을 함께 감내할 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아니면 그걸 같이 감내할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샤오샤오는 지엔칭이 깜빵에 나오고 나서 바닥을 치고 난 다음부터 그에게 사귀자고 사랑 고백까지 했는데 남자 주인공은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은 미래를 손에 넣었지만 가장 소중한 그 미래의 이유를 만들어준 샤오샤오를 놓친 지엔칭. 역시 잔혹한 현실에 버틸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정말 개고생을 한 지엔칭. 드디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게임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통장 잔고에 돈이 엄청 찍히지만 눈동자에 영혼이 없는 남자 주인공. 가진 돈은 많아졌지만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에서 아등바등 사는 우리 청춘들. 시골에서 대도시 북경으로 상경한 두 청춘 남녀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어쩐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어디서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에서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청춘들.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저부터도 그렇고요. 샤오샤오는 고향에서 살면 애 낳고 뻔히 보일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베이징으로 왔습니다. 베이징에 집이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베이징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지엔칭은 게임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왔죠. 각자 다른 이유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둘의 꿈을 이루기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하듯이 말이죠. What if? 我当时跟你分开，不是因为咱没有房子，我要的是一个家。我知道你想要的是爱，是一个家。小小，我现在可以，我现在有钱，我有房子了。你从来都没懂过。我真的已经努力变成了你想要的样子了。可是我现在已经不是我以前那个样子了。 끊임없이 만약을 생각하며 과거를 후회하고 질척거리는 지엔칭에게 단호하고 침착한 태도로 샤오샤오는 어쨌든 우리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역시 떠나간 인연에게 미련을 갖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如果当时你没走，后来的我们会不会不一样？ 사람이 호텔에서 같이 손잡고 있다가 지엔칭 동료에게 불륜으로 오해받는 그런 상황. 서로 추억에 취해 둘이 이대로 호텔로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샤오샤오는 똑부러지게 자기는 호텔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원래 남녀 관계는 질척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한번 완전히 나가 떨어진 관계는 어떻게 다시 잘 해보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는데 이 둘은 왜 헤어졌을까요? 청춘과 낭만의 흔적이 묻어있는 소파. 영화에 그냥 나오는 소재는 없습니다. 두 청춘의 사랑의 상징은 소파입니다. 비록 남이 버린 소파이긴 했지만 샤오샤오가 조르고 졸라 힘겹게 들인 소파입니다. 좁아 터진 집이라도 너무나 드리고 싶었던 이 소파는 샤오샤오의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런 소파 하나 드릴 수 있는 커다란 집에서 지엔칭과 함께 살겠다는 희망. 비록 지금은 행색이 초라하지만 지엔칭과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들만의 낭만을 찾고 싶었나 봅니다. 몇 년이 지나고 지엔칭이 돈을 벌어서 베이징의 좋은 집을 공인중개사에게서 소개를 받을 때 공인중개사에게서 샤오샤오의 후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간 그녀를 그리워하던 찰나에 베란다에서 쪽방촌 소파가 어떤 사람의 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회적인 성공을 얻었지만 진심으로 원했던 샤오샤오와의 낭만과 청춘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소파이지만 샤오샤오와 함께해서 의미가 있었던 소파, 청춘과 낭만이 얼룩진 그 소파는 이제 가고 없습니다. 지엔칭이 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게임의 의미. 영화에서 지엔칭은 이언이라는 캐릭터가 켈리를 찾는 스토리의 게임을 만듭니다. 초기에 샤오샤오가 묻습니다. 你说这世界上怎么从来没有一个故事是从开头到结尾它都是幸福的呢？幸福不是故事，不幸才是。那我不想跟你之间发生什么故事了。如果伊恩再也找不到凯莉的话，那这个世界就再也不会有色彩了。 지엔칭은 처음 보자마자 샤오샤오에게 반했지만 샤오샤오는 정신 못 차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상처만 엄청 받습니다. 지엔칭은 자기 몸 하나 챙기는 것도 어려우면서 샤오샤오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다가 새해 첫날 술김인지 아니면 서로 외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느낌이 통한 건지 둘이 자고 맙니다. 거지 같은 베이징 생활에 지친 두 남녀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당연히 정분이 나겠죠. 정분이 나고도 남겠죠. 그리고 지엔칭이 얼마나 샤오샤오를 살뜰히 오빠처럼 잘 챙겨줬었는데 마음이 당연히 가죠. 그래서 샤오샤오도 깨달은 거겠죠. 베이징 집을 가진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남자와 함께 베이징에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자고. 역시 청춘답게 뜨겁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샤오샤오가 떠나자마자 귀신에 홀린 듯 지엔칭은 게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 있을 때 좀 잘하지. 진작에 샤오샤오가 옆에 있을 때 좀 하지. 생계를 위해서 했었던 일들을 모두 끝내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오로지 게임 만드는 것에만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시키죠. 샤오샤오가 떠난 게 기폭제였을까요? 아니면 샤오샤오를 붙잡을 유일한 방법이란 걸 깨달아서 그런 걸까요? 켈리를 만나면 미안하다고 전해줘? 장난치니? 참 샤오샤오가 옆에 있을 때나 잘하지. 있을 때 미안하다고 하지. 지하철역에서 붙잡지. 지엔칭이 만든 게임 마지막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켈리를 만나면 미안하다고 전해줘. 이언은 영원히 켈리를 사랑해. 참 눈물 줄줄 나게 하네요. 그 당시 지엔칭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샤오샤오만큼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언, 지엔칭은 켈리, 샤오샤오를 영원히 사랑해 라는 말을 게임 엔딩 크레딧에 남긴 것입니다. 10년 후에 만난 지엔칭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서 더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게임 결말. 게임의 결말에서는 지엔칭의 아버지가 하는 식당과 꼭 닮은 마치 두 남녀 주인공의 보금자리에 이안과 켈리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엔칭이 무엇보다 가장 원했던 결말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샤오샤오와 함께,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둘은 연인으로서 끊어졌지만 긴 시간 동안 매번 설날을 함께 보내면서 가족들과 깊은 인연을 만든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서로가 영원히 마음속 고향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你爱过我吗？我一直都爱你。 왜 이제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냐고 진짜 마음 아프게. 이미 끊긴 인연, 흑백 연출로 더욱 두 사람의 아픔을 강하게 전해줍니다.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진 두 청춘. 1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이미 남자는 결혼을 해 귀여운 아들까지 있는 상황. 서로 못다한 말이 많지만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사람. 아휴. 정말 다시 봐도 마음 절절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추적추적 비오는 날 포근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애인과 함께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I miss you. 난 너를 놓치지 않을게. 日期 I miss you. 我也想你。我是说，我错过你了。 이 영화 최고의 찌통 대사는 I miss you 입니다. miss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다 그리고 놓치다. 놓쳐서 그리웠겠죠. 놓치지 않았으면 그리워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일반 사람들이 자신이 놓친 인연들에게 못다한 말들을 글로 적는 영상이 나옵니다. 세상에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연인을 놓치지 말라는 확실한 메시지까지 완벽합니다. 마지막 쿠키 영상까지 완벽하니 꼭 끝까지 영화를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의 편지. 다시 봐도 놀라운 흑백 컬러 연출. 지엔칭이 아버지가 살아생전 샤오샤오에게 남긴 편지를 읽으면서 또 게임의 엔딩 이안은 켈리를 영원히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며 둘의 세상은 다시 컬러로 돌아옵니다. 비로소 서로가 없어도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죠. 예전에는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두 사람의 감정이 삶을 무채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남겼던 미련, 감정, 사랑, 아쉬움, 분노 모든 것을 묻고 지엔칭의 아버지로부터 헤어진 인연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을 받고 나서야 샤오샤오와 지엔칭은 서로의 인생의 색깔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둘은 서로가 너무 필요했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지 못한 현실을 계속 부정을 해왔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쭉 방황을 하며 헛것도 봤겠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편지 한 통으로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언제든 돌아가면 맞아줄 수 있는 가족의 의미에 가까웠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비록 둘이 함께하진 못한다 해도 영원히 아버님에게 샤오샤오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거 진짜 미쳤습니까? 끝낼 때 서로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지도 모른 채 헤어진 두 남녀. 다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추억을 회상하고 진심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전하고 나서야 불투명했던 모든 것들이 또렷해졌습니다. 小小在火车站，我还以为我握住的是你的手，却发现那不是你。就算你们俩走不到一块儿，我们也会是一家人。결론. 강력 추천. 내가 본 중국 영화 중에 최고로 눈물을 많이 흘린 영화. 청춘에게 너무 많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 현실의 벽에 힘들어하는 연인들에게 특히나 가슴 아픈 영화. 언젠가 다시 한번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이불 뒤집어 쓰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여운 쩌는 영화.